스파이더맨 브랜드 데이는 피터 파커의 정체성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지난 노웨이 홈에서 피터 파커의 존재가 모두에게서 잊혀진 이후로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삶과 피터 파커로서의 삶을 완벽히 구분지어서 살고 있었는데요. 피터는 이러한 삶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프닝에서 알 수 있었는데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의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라는 대사가 나오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까지도 하게 됐는데 피터 파커가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삶과 피터 파커의 삶을 완벽히 구분지어서 살면서 그 사이에서 느끼는 고통을 온전히 자신이 감내하는 삶이었죠. 바꿔서 말하면 평범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존재한다면 그 특별한 능력을 위해 평범한 삶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능력과 평범한 삶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피터 파커에게 영화는 한 가지 실마리를 던져줬는데 그게 바로 거미 유전자였습니다. 피터 파커의 몸에서 거미 유전자가 폭주하게 되는 이 상황은 다시 말해 평범했던 피터 파커의 삶에 스파이더맨의 특별한 능력이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구분지어왔던 스파이더맨과 피터 파커가 강제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고 결국 그 스스로 구축해놓은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겁니다. 영화는 이렇게 피터 파커의 정체성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히어로로서의 능력을 각성시키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전통이었던 거미 유전자를 선택했는데 굉장히 뻔한 것 같으면서도 지금껏 거미 인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마블의 피터 파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이기도 해서 굉장히 영리하다고도 느껴졌습니다. 피터 파커가 자신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구분해왔던 삶에서 벗어나면서 이 특별한 능력과 평범한 삶이 공존하기 시작하는 이 상황 자체가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와 맞닿아 있기도 했는데요.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영화가 끊임없이 던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피터 파커와 빌런인 진 그레이가 대결하는 내용이 이번 스파이더맨 브랜드 데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진 그레이라는 빌런은 텔레파시 능력자인데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세라 그레이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 역시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단체에서 세라의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 강제로 세라를 끌고 갔고 진 그레이가 혼자 남게 되었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세라와 진은 특별한 능력이 생긴 다음 자신의 엄마한테 버려졌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달아서 그 특별한 능력 때문에 세라마저 잃게 되면서 진 그레이는 내가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에 더 이상 난 평범하게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결국 진 그레이라는 빌런은 스파이더맨이 생각하고 있었던 특별한 힘이 있는 사람은 평범하게 살 수 없다 라는 명제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능력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경험, 피터 파커는 MJ와 네드와의 관계를 잃었었고 진 그레이는 엄마와 언니를 잃었었다는 그 경험 때문에 특별한 힘이 있으면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둘이 완벽하게 달랐던 점은 피터는 스스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고 진 그레이는 남에 의해 강제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영화가 이렇게 피터 파커와 진 그레이라는 두 인물을 출발선이 같지만 도달한 결론이 다른 인물로 설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둘이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터는 진 그레이와 싸우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알아갔는데요. 피터가 내린 결론은 스파이더맨과 피터 파커 두 가지 모두 다 나 자신이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영화는 피터가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피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인물은 브루스 배너 박사였습니다. 브루스 배너는 피터 파커와 공통점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피터 안에 거미 유전자라는 괴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헐크라는 괴물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유전자 억제기로 그 괴물을 제어하고 싶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피터가 나중에 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말들도 모두 브루스 배너에게서 나왔는데 유전자를 억제하겠다고 말하는 피터에게 억제해야 할 유전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또 좋고 나쁜 유전자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브루스 배너가 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했던 건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나눴던 대화였는데요. 억제하려는 유전자가 원래부터 발현해야 해서 발현하는 것이라면 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에게 생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었고 이런 말은 브루스 배너 박사가 피터가 겪었던 고충을 먼저 겪었던 사람이기에 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 브루스 배너가 등장하는 장면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피터가 변신한 배너와 싸우는 장면에서 부서진 빌딩의 파편들을 거미줄로 감은 다음 배너의 몸에 매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카메라로 멀리서 잡아줬었는데 변신한 브루스 배너가 혼자서 모든 돌을 등에 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배너가 그 돌 무게에 못 이겨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이 피터가 지금처럼 자기의 삶을 구분하면서 모든 고통과 짐을 혼자서 지려고 한다면 결국 무너지게 될 거라는 은유처럼도 느껴졌습니다. 그 뒤에 퍼니셔와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피터가 나도 당신처럼 혼자인 게 좋다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퍼니셔가 나는 혼자이고 싶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퍼니셔는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과 친구를 그리워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피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피터가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끊어낸 것과 다르게 퍼니셔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진 그레이와 닮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퍼니셔와의 대화에서 진 그레이가 느꼈던 아픔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마지막에 진 그레이와 대면했을 때 이 나눴던 대화를 바탕으로 위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피터가 진 그레이에게 했었던 말은 누군가를 잃었다고 해서 전부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 혼자선 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라는 진 그레이의 말에 내가 있잖아 라는 대답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피터가 그 전부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얻었던 여러 교훈들을 진 그레이를 위로하는 데 사용하면서 그동안 본인에게 있었던 상처의 극복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위로할 줄 아는 어른의 모습, 그러니까 진정한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엔딩 장면은 오프닝과 수미상관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뉴욕시에서 훈장도 받고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줘도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맨을 자신과 별개의 인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위로를 얻지 못했었는데 마지막 엔딩 장면에 가서는 스파이더맨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또 동시에 피터를 응원하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드디어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벅찬 감정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스파이더맨 브랜드 데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영화의 여러 설정들과 캐릭터를 통해서 해설해드렸습니다. 저희 별점은 4점이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